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전략은 물론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인데요. 전략을 듣기 전에 내일장 시장에 영향을 미칠 체크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내일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예.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죠. 가장 중요한. 예. 그다음에 ASML, 그러니까 예. EUV 장비를 생산하는 ASML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예.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도 있는데 그러면은 각자 이제 국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각자 산업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실적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AS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나 아니면은 반도체 관련주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콘텐츠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와야지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우리 시청자님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장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세 분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 대응, 그리고 테슬라 주목하는 기술에 관심, 버텨라. 그러면 오를 것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통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게 테슬라가 두 분이 언급을 해 주었습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 결과가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점을 언급을 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한 대표님, 이번 결과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이제 0.82달러 정도 되는데 내일 새벽에 아마 6시 반에 그 IR을 할 겁니다. 6시. 네, 6시 반에 하는데 그러니까 동부 시간으로 오후 5시 반에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차가 있으니까 내일 새벽 6시 반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거는 이제 테슬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IR 치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거의 매번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여러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Q&A 보시면은 가장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FSD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인데 테슬라 FSD를 쓰려고 접근하려는 자동차 회사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이버트럭이 이제 첫 번째 차가 이제 양산이 됐는데 자세한 정보를 언제 받을 수 있냐, 배송을 언제 받을 수 있냐가 두 번째 키포인트고, 세 번째가 이제 4680셀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니까 수율이 잘 잡히고 있는지 안 잡히고 있는지가 세 번째인데 아마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이거 답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테슬라는 어닝이 크게 꺾이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유출을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를 보시면은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띄워주시면은 1분기 때 모델 S랑 모델 X 판매량을 봤을 때 한 10,000대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2분기 때는 얼마 정도 팔았냐면은 이제 19,000대 정도 팔았는데 그러면은 QOQ 대비 전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거의 100%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S나 X 같은 경우는 그 주문을 하려면 한 1억 5천에서 거의 2억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이 많이 남겠죠. 물론 거기서 지금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 가격 인하를 했는데 이익률이 얼마나 훼손됐냐가 가장 큰 키포인트인데 저는 유추할 때는 크게 안 꺾이진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주신다. 그러면 밤 새신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자, 관련해 가지고 안 주무실 거죠? 새벽에 다시. 새벽에 네. 관련해 가지고 한용희 대표가요. 실시간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그 실시간 분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영진 대표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테슬라에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같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어느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계신 것입니까? 네, 물론 이제 실적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충전 인프라 쪽에서도 NACS 방식으로 이제 도입을 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사이버 트럭이 이제 생산을 개시하면서 포드는 이에 맞서서 가격을 빠르게 다운시켰지만 리비안과 같이 주가가 하락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제 국내 수혜 업체 중에서는 카메라 검사 장비의 이제 프론티어 같은 경우가 단기 호재로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신다면은 역시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680 원통형 배터리까지 다 포함해서 테슬라가 앞으로 발전하는 그 기술 과정들을 계속해서 살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이 중요한 부분 이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김도연 대표님은 버텨라. 이거 아주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렇게 버텨라라는 이야기를 언급해 주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FOMC가 7월 말쯤에 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의 연설에도 향후 FED의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과감하게 베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장은 7월 말쯤에 돼서야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의 둔화, 달러 약세의 압력 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7월 말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FOMC 회의가 있는 7월 말 이후 중요한 분기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면서요, 투자처를 찾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내일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세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심사숙고해서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섹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 공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용희 대표님한테 먼저 여쭤보겠어요. 지금 이렇게 테슬라를 또 다시 붙이셨는데 이거 어떤 부분을 또 강조해 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일단 이익률이 이번에 가격 인하 때문에 그 예상치 못하게 어닝 쇼크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오더라도 저는 만약에 이게 급락이 나오면은 좀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일단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큰 대장이고, 그래서 저는 국내에서는 이제 명신산업이나 CTR 모빌리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영진 대표께도 여쭙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테슬라가 주목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에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예, 일단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니켈 도금 합판이라고 그러죠. 이제 니켈 고금 간판의 그 배터리 케이스 부분에서 TCC 스틸이 공격적인 이제 증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동국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신사업을 도전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이 4680 원토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셀 3사, 우리나라 국내에 이제 배터리 셀 3사도 상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 이슈가 나오고 있고, 올해 말에 이 장비들이 셋업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검사 장비로 쓰여야 되는 엑스레이 장비가 2D에서 3D CT로 이렇게 국내 최초가 아니라 세계 최초로 도입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수주 공시가 쌓였던 이노메트리라든지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로 기술이 이제 통과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노메트리, 자비스, 그리고 이제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플러스 이제 부품 같은 경우를 보실 때는 삼성 SDI 매출 비중이 90%가 넘는 상신 EDP 같은 경우가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로 체크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이 종목들까지 콕콕 가려운 데를 긁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도연 대표님, 내일장 2차 전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주목하자라고 언급을 주셨는데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이슈는 항상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뭐 에코프로 MSCI 이슈도 있고 자회사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IPO 이슈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 코스피 이전 상장,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에 대한 이러한 시장들의 반응을 고려해 봤을 때 여전히 2차 전지 섹터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에 파생되는 ESS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을 성급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기 시작한 종목들을 길목에서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길목에서 잡아가는 전략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길목에서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아무거나 잡으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고 지나가면 탁 잡아야 될까요?
네, 종목들 중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장비주인 지하이텍도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종목 2가지 정도를 소개를 드리자면 MK전자와 서진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이 두 종목들이 둘 다 완전하게 2차 전지 메인 종목들은 아닙니다만 이 MK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지만 이 회사가 2차 전지 응급제 소재 개발을 진행 중이거든요. 올해 2023년에는 양산을 위한 투자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향후 이 MK전자가 2차 전지 실리콘 응급제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이 가능하게 되면 2차 전지 소재주의 밸류 평가를 받으면서 동사의 주가는 크게 리레이팅 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종목인 서진시스템은 원래 통신 장비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 회사가 2021년도부터 신사업으로 ESS 부품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ESS 관련 매출이 통신이나 휴대폰 관련 매출보다 더 많이 나오면서 동사의 주력 사업으로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글로벌 ESS CAGR 연간 성장률이 전망이 무려 42%나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성이 엄청난 종목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종목도 체크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세 분의 내일장 핵심 전략과 종목들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테슬라 이슈가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 이슈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면서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언제나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